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현 의원입니다. 인구가 곧 경쟁력이다. 이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인구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미래는 외국인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의 외국인 주민 증가율 10.2%, 유학생 비율 전국 2위, 남구와 금정구는 각각 1, 3위라는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유치했는가가 아닌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부산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외국인 정책을 유치에서 정착으로, 지원에서 통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부산의 손님이 아닌 부산의 시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과 외국인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로 발상의 전환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청년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산업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부산은 유학생 인구 비율만 본다면 전국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2028년 3만 명을 목표로 현재 시가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고무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 지원과 유치에 있어서 좀 계획과 실행은 분리되어 있고 성과 측정은 모호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유학생 3만 명 유치는 사실상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이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국장님의 비전부터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우리 인구 유출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기보다 정당한 우리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2의 시민으로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023년 8월에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3월에 그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외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유치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 목표가 2028년까지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해서 이공계 비율 12%에서 30%, 그리고 취업 구직 비율이 현재 22%에서 40%까지 저희 달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유치 계획과 유치라는 단어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유학생은 단기 유치에서 이제 장기 정착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보다 이 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부산의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정주 인구 확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단순히 학기 중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가 아닌 졸업 후에도 부산에 머무르거나 혹은 귀국 후에도 부산과 연계될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 주시는 과정에 시창업에 대한 비율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 비율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시창업에 대한 비율은 저희들이 전체 그 D2 유학생 그 비자라고 할 수 있는 D2 비자에 대한 구직 비율, 구직 비자, 즉 D10과 그리고 취업 비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활동 비자 이 세 번의 비율을 저희들이 추산해서 제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 본 의원이 서면 질문으로 유학생 취업 및 창업 통계를 요청했던 결과입니다. 사실상 본청과 유관기관 어디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장님께서 D2의 비율과 D10과 이 7에 대한 비율을 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긴 했지만 결국은 유추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적이랑은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저희들께 서면 요구로 제안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D2, 즉 유학 비자로 온 외국인 유학생이 실제로 E7이나 아니면 D10 구직 비자로 전환한 내용에 대한 요구하신 걸로 저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학생에 대한 추적에 대한 그런 실제로 유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부산의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전국적인 어떤 현황이고요.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산이 네. 선도할 수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유학생이 입국을 해서 졸업을 하기 전 혹은 학기를 마치기 전 본인의 진학이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취업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추적을 하고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유추하는 이 취업률이나 창업률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 효과를 측정하거나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평가 같은 형태처럼 유학생들에게 각 대학별로 이러한 부분을 좀 집계하거나 추적을 하는 걸 우리 부산이 선도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자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과 그리고 2월에 교육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우리 지금 분절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통계는 매년 4월 기준에서 8월에 교육부가 대학별로 지역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수치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에 대한 문제는 법무부에서 매월 지역별 그리고 비자 유형별 어떤 그 수치만을 분절적으로 매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연계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법무부를 대상으로는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6개월 내지는 한 1년 동안은 졸업하고 나서 이게 취업비자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구직비자로 이어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과 교육부에는 이게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는 국내 대학생의 경우에는 취업 즉 정주율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이 학생이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지 여부를 좀 공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좋은 건의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외치면서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24곳이 넘는 우리 부산시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시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대학과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이 결국 청년 산학국의 시선으로 좀 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산의 외국인 주민 중 단기 체류는 59.7%로 높은 편입니다. 유학생도 포함이 될 텐데요. 결국은 인구정책 담당관이 우리는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 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외국인 정책의 일부로 이 유학생이 포함이 되어야 전체적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추적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에 대한 목표 설정과 그리고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이제 광역 비자에 대한 신청 관리도 청년 산업국이 하게 됩니까? 인구정책 담당관실에 총괄 하고요. 저희들은 대학의 수요라든지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대학과의 협업 관계는 청년 산업국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인구정책 담당관이 좀 통합적으로 이 부분은 접근을 할 때 함께 좀 협업을 하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더하여 앞서 이공계 비율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공계 비율은 이제 우리가 기업이나 투자 유치가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다만 현재는 약 연간 6에서 7% 수준의 이공계 유학생 유치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 부산에 와 있는 유학생 전체의 68% 정도는 인문사회 계열 유학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들은 인력난을 겪는 부산 중강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도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유학생들의 정주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인문사회 계열의 정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산업국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 비자에 대한 부분이 올해 한 1,000명 정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산업,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모빌리티에 대한 우리 그 D2 비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공계
좀 더 가깝고요. 인문사회 계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이 68% 이상의 유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학기가 종료가 되고 나서 부산에 계속 정주할 수 있게끔 하는 강화 방안, 청년 산업국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은 산업의 특징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열악한 사정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 유학생들의 많은 부분이 한국사라든지 문화예술, 관광 이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영, 물류, 관광이었습니다. 사회, 경영 이런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이공계의 밸런스를 맞추는가 동시에 그리고 그 분야를 전공한 우리 유학생들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작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올해는 취창업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 처음 실시되는 라이스 사업에 저희 다른 시와는 차별화해서 유학생 유치에 대한 부분을 자율과제로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본공고가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사전 공모에서 2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유학생 유치, 특히 유치뿐만 아니라 정주의 많은 부분을 과제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156억 원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히 유치나 그리고 이공계에 집중하지 않고 고르게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인턴십 하는 거 몇 명입니까, 연간? 연간 저희들이 8명. 그렇죠. 좀 작습니다. 네. 유학생에 대한 지금 비율 대비 8명이 공공기관에 인턴십을 받는다는 게 과연 경영이나 물류나 관광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정주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취업 창업에 대한 경력을 쌓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이 한 4,100만 원 정도 인턴십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라이즈에서 많은 부분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희들은 보강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남부발전하고 협의해서 기부금으로 중기청과 협의해서 한 10개 기업에 30명 정도의 저희들이 인턴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를 좀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대학 20곳에 25년도 외국인 유학생 입학 현황입니다. 부산을 선택해서 유학을 앞둔 유학생, 등록금을 지불한 유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여기 이제 수치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가장 기대하는 바는 비자겠죠? 네. 비자가 발급이 되어야지 입학을 해서 수업을 하니까요. 네. 근데 부산 소재 대학을 선택을 한 이런 학생들에서 입국을 완료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수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에서도 처음 조사해 본 자료이고 전국에서도 이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깝고요. 실제로 지금 유학생 현황을 받아본 결과로도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를 해서 입국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월별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3월에 입학을 해서 학기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가 끝나는 동안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유감이었습니다. 3월 지금 첫 학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실제 학기 참여율 부산에 지금 44%입니다. 비자 불허는 자격요건 미달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시작되고도 발급이 정체가 돼서 다니지 못한 학생이 16.8%입니다. 그럼 총 등록한 학생 중에 33% 정도는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인데 28년까지 3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입학 시즌에서의 이제 쏠림 현상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을 선택하는 그리고 부산을 선택하는 유학생의 수치가 K-웨이브로 인해서 굉장히 급증했고 그 상황에 대한 대부분 비자 발급은 사증을 발급하는 곳이 제외 공간입니다. 제외 공간에서 그 쏠림 현상을 해소할 만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종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외교부와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를 종합적으로 저희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보니까 22년도부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하반기부터 8,000명대를 기록을 해서 23년도, 24년도 하반기에는 11,523명으로 집계가 될 정도로 하반기에 입국하는 수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3만 명이 목표다 보니 연간 유입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광역형 비자나 지역특화형 비자 생각해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학생? 저희들은 이제 올해 18,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000명이 목표가 되면 지금 현재 유입되는 수인 5,787명에서도 지금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로 법무부에서나 외교부에서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비자가 확대가 되면 더 정체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정부도 2027년까지 30만 명 목표로 다양하게 비자에 대한 발급을 완화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 차원이 안 된다면 전국 강력시도 단위에서라도 이런 비자 발급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발급 지연에 대한 시스템 체계에 대한 구성 변화를 우리 부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나 법무부 외국인청이나 외교부와 직접 소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역 감수성이 좀 부재되거나 지자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발급에만 좀 집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학생 유치와 정착 문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님 발언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부산시는 특히 타 지자체와는 좀 다르게 경제활동 연계성이 좀 높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부산만의 외국인 주민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책 여건을 말씀드리면 부산인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세입니다만 외국인은 2023년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가 통상 인구 중에 5% 이상을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규정을 하는데 부산 역시나 2030년대 초반쯤 되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을까.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아무래도 지역 대학이 많다 보니까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국적 또한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순에 이어서 미국인 수도 좀 높은 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직항 노선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부산시가 파악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국적이 다양한 부분, 예를 들면 직항 노선이 있는 지역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골고루 외국인 주민이 많은 편인데 혹시 이유가 별도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아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구조, 기업의 구조가 아무래도 E9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다양한 동아시아 출신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분야이고요. 외국 유학생 비율은 그 외의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좀 다양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이 결국은 예측으로도 정확하게 이어지기 때문인데 사실상 앞서서 유학생은 3만 명 목표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요. 우리 부산시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인구 대비 비율, 구체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외국인의 총수를 목표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외국인 정책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외국인의 유입에 따라서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충격, 영향들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 정도는 저희는 앞으로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율 정도라도 목표로 좀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서도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5년도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2024년까지 되어 있고요. 2025년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인가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좀 만들어서 우리 인구정책위원회를 거쳐서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국인 주민 지원 계획 담당 부처는 인구정책 담당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은 별도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앞으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외국인 틀 하에서 외국인 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넓게는 또 외국인 유학생까지 좀 포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각각의 정책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자칫 통합에 따라서 이제 좀 소외되거나 놓치는 정책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피고요. 그런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보고 저희 통합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존중을 합니다만 결국은 전체 컨트롤 타워가 좀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해서 이 관리들이 좀 통합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기준으로는 외국인 주민이 유학생 다문화 모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시 외국인 지원 구조가 좀 분절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 담당관과 지산학 협력과 그리고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등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 각 부처들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각의 소관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기획관실 내에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 안에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성과에 대해서 좀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총괄 평가 기능은 현재로서는 좀 미비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관께서 이 부분을 모두 총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구정책 담당관실의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정책 업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조직적으로나 이번 정원적으로도 좀 보강을 검토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 출처 출연 기관인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이 어떻게 보면 창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할 텐데 현재는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충원이나 조직 인력 보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적인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기조실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 앞서서 질의응답 들으셨겠지만은 결국은 이 광역 비자에 대한 관리나 대학별 유치 활동 지원은 지산학 협력과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이들이 정주 인구로 넘어가는 것은 인구정책 담당관에서 생애 주기별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념하면서 외국인 정책 업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문화 가족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한번 보시면 제1조에 목적이 갈등 해소나 편견 예방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조례에서 차별을 야기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그리고 유학생 지원 조례,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여기에 공통된 부분은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은 이제 지원 대상이 아니라 통합,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기본대장법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었고 외국인법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통합이 돼서 이제 주민법이 되었고요. 이제는 부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외국인 주민 조례로서 기본 조례로서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외국인 정책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정책을 통상적으로 단지 유치하는 숫자로만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유입된 외국인들과 내국인들 간의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좀 지역사회에 포용하고 좀 다문화된 문화로서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제도적 측면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성과 공존, 공감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는 계신데 법무부와 행안부 정책 방향을 좀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우리 부산의 외국인 주민 특성과 좀 도시의 지향점에 맞는 중앙정부 의존보다는 우리 부산시만의 좀 특색 있는 정책 개발도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통계가 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유학생의 졸업 후 정착률,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 비율 혹은 가족 입국 비율, 그리고 외국인 주민 자녀의 부산에서의 정주, 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율들, 이러한 데이터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국인 주민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난해 인구 전략을 수립하면서 국내 저희 내국인에 대한 통계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통계 필요성도 굉장히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통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유학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학생의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결국 취업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취업이라는 건 결국 지역의 산업이나 기업의
중장기 인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삶의 질 지표도 중요합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별로도 지금 여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외국인 주민 자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통합이 필요할 때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빅데이터과가 미래기술 전략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인구정책 담당관 혹은 기획관께서 이제 협업을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그 빅데이터 담당관이 기획관 소관에 있을 때도요. 기획관뿐만이 아니라 전 실국의 통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과가 미래기술전략국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목표까지 바로 반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꼭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만의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비전과 좀 구체적인 정착 목표에 대한 시장님의 리더십 방향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영역입니다. 우리 부산에 필요한 인재를 외국에서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부산의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한 정책으로서도 필요하고 또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외국인들이 부산에 와서도 불편 없이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동시에 유학생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유학생이 단순히 대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한 인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계시는 과정에서 성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함께 미래를 만드는 대상이라고 했을 때는 앞서 질의에서도 보셨겠지만 중앙정부에서의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서 제때 학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9월 학기제 도입이나 여러 가지 좀 유연한 정책을 통해서 이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그 유학생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유학생 비자를 E7과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기존 구조보다도 우리 외국인 주민 정책을 하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좀 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부울경 지역으로 들어오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출국 시에는 보험금 수령 관련은 좀 용이하게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EPS 비자는 동남권의 교육시설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공항을 직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센터 유치나 혹은 위탁에 대한 부분은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 역시 그 취업 교육 기회를 수도권에서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부산에서도 그런 취업 교육이 외국인을 위한 취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산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외국인 유입 정책을 강조한 국가들은 외국인 정책을 체계화하여 인구 정책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단순한 유학생 근로자 유치 정책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을 단순한 통계 숫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부산에서 꿈을 펼치고 뿌리 내리고 부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도록 행정의 벽을 허물고 보다 통합적인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외국인 정책에서 부산 시민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부산의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조례를 통합적 관점에서 개정하고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잔여까지 아우르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하여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과 부산만의 중앙에 의존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산형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부산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부산을 선택한 이들이 부산의 미래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부산으로 만드는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